네, 안녕하세요. 다크서클님 어서오세요. F님 어서오세요. 분식자님 어서오세요. 카시아님 어서오세요. 가쿠트님 어서오세요.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742회 옥설타임즈쇼 2024년 9월 2일 이놀리 CFR 신위원장 마이클 프로먼과 국제정세 송유령 김태우 오코스 CNN DW 퍼스트포스트 와이온 VOA 한국은행 머니앤 마이크로 차이나 옵저버 데모크라시 나우 BTS 이런 제목입니다. 우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것은 오늘 오후에 우연하게 인드라와 인연이 있었던 분이 왔습니다. 예전에 이제 인드라가 정모를 한 적 있죠. 예, 정모 때 오신 분이에요. 예, 그분이 이제 저에게 우연히 이제 저희 가게를 찾아와셔가지고 저를 보고 깜짝 놀라서 잠시 대화를 나눴습니다. 예, 그분에게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하고요. 그분이 날카로운 질문을 자신에게 평소 궁금했던 인드라에게 궁금했던 날카로운 질문들을 해주셨습니다. 세 가지로 크게 설명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는 인드라가 최근에도 영성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것은 자의적 해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앞으로는 영성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영감이라는 표현을 쓰고자 합니다. 그분이 영성에 대해서 문제 제기한 것은 아니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반성적으로 그분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영성을 제가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썼다. 이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뭐 영성이 있는 음악이다. 그 사람은 영성이 있는 거고 마치 제가 제일 이렇게 경계하는 그런 절대 진리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오해 소지가 많다 생각이 듭니다. 그냥 저에게 영감을 주었다. 어떤 음악을 들으면 여러분도 그렇죠. 저에게 영감을 줄 수 있지만 여러분에게는 전혀 영감을 주지 않은데 어떤 다른 음악, 인드라가 추천하지 않는 다른 음악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영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인드라 입장에서도 마강수 선생님 말씀처럼 밤에 리얼리즘과 낮에 리얼리즘이 다르다고 밤에 들을 때는 굉장히 좋은 음악인데 낮에 들으니까 별로야. 그런 것처럼 예를 들면 제가 서울에 있을 때는 좋은 음악인데 어디죠 펜션으로 놀러 갔는데 거기서 들으니까 별로야. 그럴 수도 있고요. 시간과 지역과 시대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그냥 영감이라는 표현 쓰겠습니다. 그리고 인드라가 영성을 선택받은 사람도 아니잖아요. 모르죠. 그거는 제가 어떻게 합니까? 신이 선택하는 건데 죽을 때까지 제가 어떻게 영성이 있는지 여부를 인드라가 어떻게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하찮은 인간에 불과한데 그런 면을 강조하면서 이러한 부족한 면이 인드라에게 있었어요. 여러분 인드라가 주식이나 코인 투자 실패했잖아요. 지금이야 뭐 이렇게 본전 공부 열심히 꾸준히 하는데 인드라가 맞아서 공부가 부족할 때는 뭔가 보상 심리가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뭔가 국기본이 도와주지 않을까. 물론 인드라 이웃분들도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됩니다. 네, 뭔가 좀 자신이 잘못되면 이게 다 구본 탓으로 여겨지고 인드라 탓으로 여겨지고 뭔가 잘 되면 또 인드라 때문에 잘 되는 걸로 그건 때문에 잘 되는 걸로 생각하시는데 그래서 인드라가 요즘 강조하는 게 자조정신이죠. 그냥 도와주는 거 없다. 세상에는 공짜는 없다. 본인이 잘하면 된다. 그게 자조정신이죠. 그래서 제가 공부가 부족해서 돈을 잃은 거지 구원 때문에 돈을 잃은 건 아니다. 제가 부족한 거다. 그처럼 쉽게 남의 탓, 국위본 탓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신의 어떠한
마음 공부가 부족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조금 더 신경 쓰겠죠. 신이든 누구든 그런 생각으로 맞아세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인드라는 어떠한 여기에 국제 유통 자본론에 어떠한 사심이 없어요. 사심이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인드라는 여기 항상 강조했듯이 죽을 때까지 인드라는 이것을 소명으로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에게서 착각일 수도 있죠. 어쨌든 신이 정말 나한테 그런 걸 줬는지 모르지만 전 이건 소명, 신이 저에게 주신 소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것과 바꾸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냥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고 오늘 행복하게 매일매일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급적 긍정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하루에 뭐 10가지 일이 사건이 일어나는데 대다수 평균적인 사람들처럼 저는 10가지 중에 한 8가지는 좋지 않은 일들이 생겨요. 사소하지만 머피의 법처럼 이렇게 생기지만 사람들이 간과하는 것이 한 2가지는 좋은 일이 분명히 있다 라는 것. 물론 아주 운이 안 좋을 때는 10가지 중에 10가지가 다 안 좋을 때도 있죠. 저도 그런 걸 겪었을 때고 뒤로 자빠도 코가 깨지듯이. 근데도 대부분 사람들은 보통 10가지 중에 한 2가지 정도는 좋은 일이 있다. 그렇다 한다면 그 2가지에 더 집중하는 그러한 자조정신을 발휘할 때 보다 자신의 발전적인 모습을 기대할 수 있지 않겠나. 긍정성을 좀 더 생각한다. 그게 맞아세다. 그래서 그것들을 부족하지만 실천하니까 10년 전보다 9년 전이 좋고 매년 제가 많은 어떤 습관들을, 잘못된 습관들을 조금씩 고쳐가고 있고 그런 것들이 주변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저의 인권에 대한 문제다. 이것들은 어떤 다른 분들이 뭐라 하고 전혀 상관없이 그냥 제 인생을 살아가는 거고 그것이 인드라의 인권이다. 이렇게 말씀드리시고요. 두 번째는 어떤 측면이냐면 인드라가 어떻게 저런 많은 정보들을 접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이건 많이 설명드렸지만 저는 99.9%가 순전히 인터넷 자료입니다. 10년 전에 비해서 지금은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접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는 뭐냐면 여러분들은 국내 찌라시에 많이 의존하지만 저는 국내 찌라시를 처음에 의존했지만 지금은 거의 의존하지 않는다. 그냥 여러분들은 엑스무 위키 같은 좌이파시오스러운 본사가 어디인지 불분명한 이러한 어떤 사람들의 한국인의 정신세계를 오염시키는 그러한 찌라시 자료에 의존한다면 인드라는 그거보다는 조금 낫지만 그래도 논문 인용으로는 다소 부족한 위키피디아에 인용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들이 있고 무엇보다도 인드라는 해외 자료 그리고 해외 외신에 중점을 둔다 이거죠. 이런 어떤 자료의 출처의 차이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인드라가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뭐 이렇게 복잡한 개념이 나오는데 이거를 빠른 시간에 이렇게 캡처할 수 있는 것은 인드라가 그동안에 수많은 독서와 경험이 있었기에 어떠한 동영상이 나오면 잘못된 번역이라도 좀 부족한 번역이라도 이렇게 개념을 파악할 수 있는, 재빨리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사전에 학습이 되었기 때문이겠죠. 마지막으로 인드라는 왜 그러면은 뭐 이런 인터넷 자료는 공개된 자료이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고 숨겨진 자료, 가령 무슨 뭐 CIA 자료다, 무슨 뭐 국정원 자료다, 무슨 뭐 이런 것들에 더 가치가 있는 거 아니냐 라고 한다면 저는 의도적으로 그런 자료들을 배제합니다. 최근에도 이제 뭐 어떻게 예전에도 한 10년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정모 모임 때 와서 무슨 뭐 국정원 자료다 그러면서 USB 걷는데 그냥 쓰레기통에 버렸듯이 저는 그렇게 외부에서 뭔가 저에게 영향력을 주려고 하는 그런 뭐 비밀스러운 자료들 그러면 그냥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저는
온라인 관계에서도 끊습니다. 앞으로도 저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려고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인드라는 관심이 없다. 사심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걸로 출세할 생각이 없어요. 인드라는. 분명히.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저는 법치주의에 기반하고 있다. CFR은 인드라가 상대적으로 다른 어떤 세계 최고 정부 기구에 비해서 신뢰도가 높은 이유는 다 어지간하면 드러낸다 이거죠. 그에 비해서 빌더보그나 다른 데서는 비밀 클럽이라 이거예요. 뭔가 비밀스럽게 한다 이거죠. 투명성이 부족하죠. 그리고 신뢰할 수가 없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도 저는 99.9% 인터넷 자료로만 볼 예정이고 국내 찌라시는 수준이 낮아서 특정한 찌라시 구형 귀족이 한국인의 정신세계를 오염시킨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신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용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그에 관련된 이슈도 다루지 않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성렬형이 이런 얘기를 했죠. 자신은 인물에 충성하지 않는다. 시스템에 충성한다. 그분이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아니 대록주가 그 황제라면 너무 아부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저는 대록주에게 아부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에 아부합니다. 해서 어떤 의미냐면은 시스템이라는 건 인간이라는 것은 실수할 수도 있거든요. 언제든지 인드라도 실수하듯이 대록주도 인간인데 실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록주라는 인물에 저는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에 충성한다 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해서 이 시스템은 현재 세계의 질서가 필요합니다. 누가 권력을 쥐고 있든 무언가 질서가 필요하고 이 질서가 무너지면 여러분들에게 인권과 자유를 아무것도 보장할 수가 없죠. 근데 이러한 시스템을 쥐고 있는 권력이 이전의 권력보다 낮다면, 또한 이 권력을 누군가가 대체할 수 없다면, 마지막으로 누군가가 포괄적으로 권력을 빼앗더라도 그 권력이 과연 정당한가?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인드라가 봤을 때 현 국유원 권력을 인드라가 인정하는 것이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만일에 지금 현 CFR 대록주 체제가 보다 더 능력 있고 합리적이고 투명성이 있는 세력이 나온다면 당장 그들이 힘이 없을지라도 인드라는 얼마든지 지지할 수 있다. 이렇게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인드라가 쭝꽁 문제를 얘기하는 건 쭝꽁이 세계를 지배한다면 맹꽁 CFR가 과연 자격이 있고 쭝꽁이 자격이 있느냐, 이런 얘기를 인드라가 근본적으로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이 자유, 인권, 자유, 자조, 법치주의, 순서대로 얘기한다면 인권, 법치주의, 자유, 자조, 정신이다. 이러한 가치를 중시한다. 인드라는 가치에 충성하지 결코 인물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드리고, 이것은 인드라가 변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사이퍼님 어서오세요. 바다사우님 어서오세요. 철신우님 어서오세요. 해서 경제 문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경제, 독일 경제를 응원합니다. 루안다 모델, 20세기와 다른 연이은 21세기 아프리카 군사 쿠데타, 자본경제 이행기에는 청렴 유능 개발 독재와 부패 무능 수고통 독재로 구분된다. 돈 되는 상식 보시면 되고, 한국은행 지난번에 소개했죠. 이것도 요약한 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25년에 이러한 태양에서 사건이 있는데, 이때 정작이 어떤 여러 요동이 생겼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우리 언니 영국 물리학자, 여성 물리학자, 자본주의가 좋다. 이분이 이름 물리학자답게 재미있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 취지는 방언론은 다르더라도 인드라와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인드라의 자본경제 정의,
그 다음에 그 시장경제 정의는 시장경제 늘 얘기하지만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가 가능한 대량 유통 시스템이 시장 경제고,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가 늘 가능한 대량 유통 시스템이 자본 경제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인드라 규정에 따르면 쿠바에서도 북한에서조차 시장 경제는 작동합니다. 늘 가능하지 않을 따름이죠.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3원계는 인산철과 상반되는 고급 스펙의 리튬이늄 NCM 아닌가요? LFP 인산철과 3원계를 혼용하셔서 댓글 달아옵니다. 맞습니다. 올바른 지적 맞고요. 인드라가 헷갈렸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지적 인드라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언제든 인드라가 뭔가 헷갈리거나 잘못 이렇게 이야기하면 언제든 지적해 주시면 인드라가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독일이 다시 90년대 유럽의 병자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 거시경제학 매크로머니 거시경제학 관점에서 유튜버가 흥미로운 제안들을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인용했고요. 인드라 구원론과 수메르 경제설론과 상상가치론 무기신자유론 관점에서 다른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근데 방금 2시간 전에 독일 공영방송 DW에서 자신 독일 경제에 대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지금 독일 극우정당이 갑자기 급신장하고 있고, 현 여당인 독일 사회민주당 자유좌파 정당의 지지가 팍 떨어지고 있다. 이걸 어떻게 볼 것인가. 인드라 늘 강조하지만 이것은 프랑스에서도 일어난 일이다. 뭐냐면은 프랑스의 자유좌파가 지나치게 극좌파 좌이파쇼에게 끌려다니다 보니까 허황된 소리를 해서 자유좌파 지지층이 급격히 떨어져 나갔습니다. 이 자유좌파 지지층이 어디로 갔습니까? 자유우파로 간 게 아닙니다. 우이파쇼 진영으로 간 겁니다. 우선 역사적으로 히틀러가 지지를 어떻게 얻었냐면 바로 이 자유좌파층이 우이파쇼층으로 옮긴 겁니다. 인드라이드는 지적했죠. 이 프랑스에서 일어난 거예요. 이 책임은 독일 자유좌파의 책임입니다. 현재 독일 자유좌파가 무능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보시면 독일 자유우파 지지층 그대로예요. 중요한 건 독일의 자유좌파가 잘못했다. 오늘날 한국에도 공통사항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좌이파쇼 반정미당이 저렇게 헛지랄을 계속할수록 한국의 우이파쇼 세력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해서 이런 점을 강조했고요. 하나, 독일은 1990년대 독일 통일을 위해 특히 사회주의 모범국으로 알려졌던 동독 실상이 충격을 주면서 당시 자유파시였던 인드라도 유럽 배낭 중에 직접 겪었습니다. 우연하게 라이프니츠로 갔죠. 라이프치. 동독 지역에 엄청난 인프라 투자를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독일 경제가 어려웠죠. 중요한 건 투자한다고 그 효과가 곧바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역사적 예를 듭니다. 당대 국왕 황제인 버트란트 러셀이 로스차일드 가문 협조를 받아 일본 은행에 2차 세계대전 끝난 뒤에 일본 은행에 대해서 무한 보증을 해줬어요. 해서 일본 금융은 일본 기업에 무한 보증을 해줬고요. 무한 대출해줬습니다. 만약에 그러지 않았다면 오늘날에 독일도 없고 일본도 없었겠죠. 근데 무한 보증 덕분에 일본 중앙은행은 일본 기업에 무한 대출해줬고, 근데 문제는 대출만 해준다고 다 됩니까? 아니죠. 매출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한국전쟁이었죠. 수요가 있었습니다. 만약 한국전쟁이 없었다면 일본 경제에 부흥도 없었고
민드라가 냉정하게 말해서 독일의 경제 부흥도 없었습니다. 마샬 플랜이든 일본이든 수요 요인에 의해서 계속 돈을 공급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언제까지고 작동하지는 않죠. 만약에 매출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물 빠진 독에 물 붓긴 셈인 거죠. 이때 일본의 정치 지도자와 독일의 정치 지도자가 현명한 선택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점이죠. 그 당시에 아무 생각 없이 국기본이 일본과 독일을 이렇게 지원했느냐, 거기에 맥락을 초점을 두지 마시고 일본과 독일에 대한 지원이 불가피했던 세계사적 맥락, 지정학적인 요인, 이런 조건들을 우리가 잘 참고한다면 이후에 국외본이 한국에 대한 지정학적 투자, 북유럽 국가에 대한 지정학적 투자, 중국에 대한 지정학적 투자, 오늘날 동남아시아 베트남을 비롯한 이러한 국가, 멕시코에 대한 지정학적 투자,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그 조건에 대해서 판단해야지, 그것들이 국유본 귀족들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투자가 진행된 것이 아니다. 무엇보다 오늘날 인도에 대한 투자가 진행되는 것은 결코 특정한 국유본 귀족들 한두 명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 아니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도에 대한 투자는 필연이고, 그러한 필연적인 투자를 거부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인도에 대한 투자를 결정했다는 것은 국유본 현 수뇌부가 순리에 따르고 있다, 올바른 판단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독일과 일본은 유연노동제를 도입하여 실업률이 극히 낮지만 동시에 정규 노동자직이 많이 사라졌죠. 독일과 일본은 이건 뭐 여기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국에서도 비정규직, 계약직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IT 발달로 인해서 당연한 필연적인 결과다, 이렇게 보아야 됩니다. 독일과 일본은 한국 찌라시, 한국 반쪽민당 정계와 한국 민주노총, 한국노총 참여연대 등의 영향력이 있는 독일 재단을 통해서 특히 자신과 관련이 깊은 한국 자동차 산업에 대해 한국 경제 혁신을 방해 책동하는 압력을 증대시켜서 경쟁력을 유지시켜 왔습니다. 근데 그게 양날의 검이고 패착의 한 수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꼼수는 언제까지나, 꼼수에 일시적으로는 그것이 통하지만은 결국 그 꼼수를 즐기하다가는 시간이 흐르면 회복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남이 좀 안 되면 내가 잘 되는 건 이치기, 사촌이 땅 사면 배가 아프듯이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자기 자신들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하책이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자신들의 경쟁력 자체를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한데, 이것이 편한 길이고 쉬운 길이니까 다들 이 길을 선택한 거죠. 그건 역사적으로 흔히 볼 수 있는 사례입니다. 어려운 길을 택할 수가 없는 거죠. 눈앞에 이익이 있고 쉬운 길이 있고, 그런데 굳이 독일 경제가 독일 자동차 산업에서 굳이 전기차에 올인할 이유가 없는 거죠. 반면에 한국의 자동차 산업은 여러가지 이러한 독일 재단에 압력받은 여러가지 노조의 압력, 불필요한 전세계 주요 자동차 산업에 비해서 노동 생산성이 굉장히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여러가지 코리안 디스카운트도 있고, 여러가지 험난한 중국 변수도 있고, 여러가지 악조건 속에서 있다 보니까 마치 대항해 시대 때 유럽 각국이, 유럽이 만약에 살만했으면 유럽 애들이 뛰쳐나왔겠습니까? 악조건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뛰쳐나왔던 게 한국의 자동차고 삼성전자 반도체라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독일 경제에서는, 독일 자동차 업계에서는 아니한 생각이 있었던 거죠. 예, 살만하니까 그냥 있다가, 예, 아차 싶었을 때는 이미 늦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인더라 독일의 미래를 믿는 것은 이렇게, 예, 후회나 반성은 아무리 늦어도 빠르다. 예, 뒤늦게나마 이렇게 각성하는 것은 독일의 저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본 역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인드라 입장에서는 계약직 비정규직 문제는, 그것은 전 세계적인 문제고 한국만의 문제도 아니고 유럽만의 문제도 아니고 미국만의 문제도 아니고, 앞으로 이러한 비정규직 문제는 중국, 앞으로 인도, 앞으로 또 신흥 경제국이 된 멕시코, 나이지리아, 터키, 이런 데서 다 발생할 필연적인 문제다. 그리고 이런 문제는 결국은 IT, 인공지능 AI 시대로 가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라는 것 인드라 강조했습니다. 유로화 약세 이 부분에서는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겠죠. 저는 뭐 이것까지 해서 케인이나 김민재까지 바이에른 뮌헨 독일 축구의 상징이죠. 그것까지 인용했는데, 이것도 또 인드라의 자의적인 해석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도 저는 유로화 강세가 중요하다, 그리고 이런 어떤 매출이 중요하다, 시장이 중요하다 라는 점을 인드라는 강조드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미국에서 지금 허리케인이 발생해서 플로리다를 강타했습니다. 또 캘리포니아에서는 뭐 태풍도 있었고요. 또 산불 때문에 뉴욕 같은 데서 이제 고통을 얻었어요. 근데 미국이 땅덩어리가 크니까, 나름대로 한 지역에서 초토화가 하와이에선 또 산불 났죠. 땅덩어리가 크다 보니까 한 곳에서 그렇게 재앙이 발생하더라도 보험처럼 이렇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거죠. 만일에 현재 플로리다가 독립국이라면, 하와이가 독립국이라면 상당히 회복할 수 없는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중국 역시도 마찬가지죠. 동북부의 그런 엄청난 홍수, 물론 중국 당국의 책임이지만, 그러한 것들을 중공이 땅덩어리가 크니까 감당이 어느 정도 된다. 이러한 점들을 우리가 고려한다면 유럽도 지금의 유럽에서 더 확대돼서 우크라이나도 유럽, 그리고 조지아, 아르메니아, 뭐 나아가 이란까지, 뭐 파키스탄까지, 파키스탄 하면 또 인도에서 반발하겠죠. 어쨌든 그런 식으로 뭐 인도 유럽어죠 뭐 이래가지고 그러한 시장성을 갖추는 것이 저는 긍정적이라고 본다. 그럼 거기 안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도 많죠. 그런 나라들의 시장을 얻지만 대신에 그 시장에 대한 그 국가의 어떤 온갖 문제점들을 다 맡아야 되는데, 이제는 맡아야 된다 라는 게 인드라 입장이다 이거죠. 그게 자신 없으면 떠나라 이거죠. 그게 오늘날 아프리카 쿠데타, 21세기의 쿠데타가 다른 이유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드라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날 자본경제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신자유주의가 있고, 하나는 케인즈주의가 있습니다. 근데 두 입장은 서로 굉장히 가까워지고 있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 케인즈주의의 이쪽에 좀 극단에 있는 사람들이 신자유주의를 뭐 정부의 개입이 없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건 잘못된 설명이다. 신자유주의조차도 오스트리아파, 인드라가 경제 이론 중에 우이파시오 경제이론이라고 보고 있는, 지금 아르헨티나의 야당 지도자가 그쪽에 내가서 우이파시오 성향이어서 인드라가 우려스럽다. 트럼프 성향이죠.
하는 그런 오스트리아파 쪽 힌드라가 우익파시 경제 쪽으로 보고 있거든요. 거기 완전히 진짜 정부의 개입을 아예 없는 걸로 치는 그런 것에 비한다면 신자유주의 정책은 오히려 정부 개입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닙니다. 반면에 이 케인즈주의 저쪽 케인즈주의 우파가 있고 좌파가 있다면 이쪽 케인즈주의 좌파 쪽을 힌드라는 자유파시라고 보는데 그냥 아까 인드라가 강조했듯이 돈만 대주면 계속 수요 요인으로 돈을 계속 투입하면 된다. 안 돼요. 해당 지도자가 반쪽 노면, 반쪽 일성, 뭐 이런 애, 문준비, 메콩 시파르 이런 애면은 아무리 물 빠진 독에 물 붓기인 거죠. 될 리가 없죠. 일단 지도자가 제대로 된 사람이어야 되고, 그리고 정치 지도자가 루즈벨트처럼 제대로 된 사람이 있지라도 이미 1930년대 밝혀졌지만 2차 세계대전이 없었다면 루즈벨트의 그 뉴지 정책도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라는 게 경제학자들의 상당수 공감하는 내용이죠. 그렇다고 해서 케인즈가 강조했던 무작정 수요 공급의 원칙에만 고정 경제학자들이 얘기하는 수요 공급에만 맡길 수 없다. 때로는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 라고 얘기했던 그 원칙에도 인들아 공감합니다. 그런 케인즈는 수요 공급 원칙 자체를 부정한 게 아닙니다. 수요 공급의 원칙이 때로 시간적으로 일시적으로 무너지는 현상이 있을 수 있다. 그럴 때는 정부 개입이 불가피하다. 반면에 이제 오스트리아파 같은 애들은 이걸 일시적으로 이렇게 돼도 놔둬야 된다. 이렇게 입장이었죠. 거기에 대해서 인드라는 케인즈주의 입장을 지지합니다. 다만 케인즈주의 자유파쇼 입장처럼 무작정 꼬라박으면 된다는데 저는 반대하고 있죠. 왜냐하면은 자조정신이 없는 데는 물 빠진 독에 물 붓기다 라고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인드라가 오늘날 자의 파시오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의존하지 마라. 남의 탓하지 말고 자신이 잘하면 됩니다. 가짜뉴스 음모론 포퓰리즘으로 나라를 경제를 이끌어가면 그 나라 경제는 파탄이고 파탄 지경이고 사람들은 당신들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 국회의원도 당신들을 지지하지 않는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자조정신에 투철하고 그런 지도자, 현명한, 청렴하고 능력이 있는 지도자를 선택한다면 그 나라 경제는 잘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인드라가 강조드리는 것은 오늘날 국가 경제는 점점점 더 범위를 넓힐 수밖에 없다가 얘기했던, 그렇다고 해서 유럽 제국이 하나된 국가에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면 유로 연합처럼 그러한 국가 연합이 형성될 수밖에 없다. 보험처럼. 그렇다고 한다면 이 국가 권력 자체가 약화되죠. 그러면 어떤 권력이 돼요? 초국가 권력이 형성되겠죠. 그것이 필요하다 이거죠. 점점 더. 왜냐하면 오늘날 기후 위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다음에 사회주의 페럼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동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 간 연합이 필수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거버넌스가 필요한 것이고, 이러한 것들은 국가 권력을 약화시키는 면이 있는데 저는 오히려 그런 면에서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 자유파시아 우익파시아들은 이러한 초국가 권력 연합, 국가 권력 연합에 대해서 비판적이죠.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이 술꼴통이기 때문이죠. 앞으로도 이러한 경향은 더더욱 강화될 수밖에 없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건 뭐 그냥 나중에 궁금하신 분들은 인드라 블로그 퍼스트 읽어보시고요. 이건 뭐 차이나 옵저버, 이건 4가지 대만 경제학자 우자룽이
증권 개혁 개방 시대 끝났다. 증권 세계도 공장 시대가 끝났다. 증권 고도 성장 시대가 끝났다. 증권 세계 최강국 시대가 끝났다. 네, 동의합니다. 그다음에 가봉, 이 가봉, 까방, 이거에 대해서 독일 공영방송 DW가 2시간 전에 그 방송을 했고요. 요 유익한 방송은 이 방송이죠. 데모크라시 나우 이 방송이고요. 지금 이렇게 서아프리카 지역이 대부분 프랑스어권이다.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인드라가 가봉 시민 지지 속의 군사 쿠데타 성공. 아프리카에서 군사 쿠데타가 현재 많이 일어나는 이유는 20세기와 다른 이유입니다. 르완다 성공 때문이죠. 그랬더니 독일 공영방송에서도 특별하게 최근에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르완다를 딱 얘기하네요. 우연이겠죠. 인드라 방송을 꼭 봤다고 자신할 수 없겠습니다. 지금부터 가봉 쿠데타에 대해서 인드라가 세 가지로 짧게 요약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드라가 늘 강조하는 건 쿠데타는 형식적인 쿠데타와 내용적인 쿠데타로 구분할 수 있다. 이 가봉 쿠데타는 가봉 혁명이다. 형식은 쿠데타지만 내용은 혁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포르투갈에서도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어요. 근데 그건 좌파가에 따라서 그건 분명히 군인들이 했는데 포르투갈 혁명 이런 식이에요. 쿠바에서도 군대가 있죠. 그럼 그 쿠데타인데 혁명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10월 러시아 쿠데타도 군사 쿠데타가 맞습니다. 근데 그걸 혁명이라고 얘기하죠. 러시아 혁명이라고 하지 러시아 쿠데타라고 얘기 안 합니다. 그건 형식이나 내용적으로 이걸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시민들의 지지를 받는다면 그것은 혁명이지 쿠데타가 아니다. 이 점을 명확하게 해서 인드라가 김구 선생 아드님이신 김신장군과 함께한, 그 다음에 풍문화 김종필 선생과 함께한 박정희 대통령의 5월 혁명은 5월 혁명이지 5월 혁명이다. 반면에 왜냐하면 당대에 대한민국 시민들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반면에 전두환 대통령이 행한 5월 쿠데타는 쿠데타다. 시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 이렇게 인드라 짧게 정리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니까 가봉은 시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이것은 마치 지난 시기에 동유럽의 혁명, 그 다음에 중동의 봄, 동유럽의 봄과 같은 아프리카의 봄으로 해석해야지 이것을 아프리카 거꾸로 간다고 해석하시면 안 된다. 두 번째는 10년 동안 아프리카에 쿠데타가 없었습니다. 왜 없었을까요? 첫 번째는 오바마 대통령,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당선됐기 때문에 그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유럽에서 2008년 금융위기를 맞이하는 바람에 영국이나 특히 프랑스가 힘을 못 쓰는 바람에 쿠데타가 없었어요. 역설적으로. 왜냐하면 특히 프랑스가 그랬는데, 부르키나파소 박정희 대통령 모델을 실천하다가 암살당한 그 부르키나파소 대통령 쌍카라처럼 프랑스에선 그동안 어떤 책략을 썼냐면 자기 말을 잘 듣는 애를 앉혀놓고 굴려요. 굴리다가 얘가 좀 티미하게 들고 마음에 안 들거나 그다음 너무 부패가 심하다. 그럼 얘를 바꾸는 거예요. 또 다른 쿠데타를 일으켜서. 그 쿠데타의 배우는 프랑스죠. 이전에 정권 잡은 애도 배우가 프랑스고 새로 쿠데타로 집권한 애도 프랑스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쿠데타가 자주 일어난 거예요. 아프리카에서. 그런 두 가지. 오바마, 그 다음에 유럽 본사가 흔들렸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지난 10년 동안 아프리카에 쿠데타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르완다 모델이죠. 인드라 강조하는 르완다 모델이 성공했어요. 르완다처럼 하자라는 거죠. 한마디로 아프리카 시민들은 입장은
누가 오든, 중국 자본이 오든 러시아 자본이 오든 프랑스가 오든 영국이 오든 미국이 오든 다 좋다 이거야. 네. 행복하게 해달라. 잘 살게 해달라. 새마을 정신. 예?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이거예요. 걔가 러시아면 어떻고 영국이면 어떻고 프랑스면 어떻습니까? 중국이면 어때요? 중국이면. 그런 게 아프리카 시민의 입장이다. 근데 프랑스 어떻습니까? 과거 20세기 하던 그 짓대로 한 거죠. 뭐냐? 간접 금융투자만 한 거예요. 금융투자로 그냥 빨대만 꽂고 쪽쪽 빨아먹은 거야. 아프리카에 공장을 지어주고, 응? 아프리카 시민들을 교육시키고, 경제 발전을 시켜야죠. 그런 거 없이 그냥 자원에만, 광산 같은 데만 투자하고, 인프라 건설도 전혀 안 하고, 빨대만 쪽쪽 빨아먹고, 그걸로 프랑스 사회보장제도, 뭐 주 35시간 노동제, 이런 거나 하더니, 프랑스에 유학 갔다 온 아프리카 엘리트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역겹죠. 안 그렇습니까? 자신들의 부를 빼앗아 가서 자신들은 마치 세계 유일의 자유정신으로 막 그런 것이냐, 막스 떠들고 레닌 떠들고 모택동 떠들고 역겹죠. 안 그렇겠습니까? 이제는 그러면서 반미를 외친다 이거예요. 프랑스에서 노골적인 반미. 그 반미 파시즘의 정체로 누구보다 잘하는 것이 바로 프랑스에 유학 갔던 아프리카 엘리트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뀔 때가 왔다. 프랑스가. 프랑스의 정책을 협력 관계로 바꿔야 된다. 루안다 모델만큼만 해달라 이거예요. 아프리카 시민들은. 이 가봉과 니제르 차이가 있습니다. 니제르에서는 무조건 프랑스 나가라 이런 입장이라면, 가봉은 또 성격이 달라요. 똑같은 혁명이 아닙니다. 가봉에서는 이 혁명을 주도한 인물 자체가 반프랑스가 아니에요. 프랑스가 와도 되는데, 프랑스가 이전의 방식과 다르다면 얼마든지 협력하겠다라는 입장이에요. 프랑스가 이전에 그런 빨대 빨아먹고 쭉쭉 빨아먹는 그런 방식을 버리고 진정으로 가봉과 함께 윈이라는 그런 길을 모색한다면 언제든지 가봉이라는 현 군부는 프랑스와 협력할 의사가 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대 정신이에요. 뭐 배우의 구기본이 있고 뭐 CFR 이게 아니라 이것은 시대 정신입니다. 역사적으로 이러한 어떤 독일 공영방송에서 민족주의란 경제 민족주의 이런 얘기인데, 역사적으로 유럽에서 세 가지 사례가 있었죠. 첫 번째는 영국 민족주의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 리카르도와 그 갑자기 생각 안 나는 논쟁이 있었죠. 곡물법 논쟁. 거기서도 그 민족주의 논쟁이죠. 어느 지역은 이렇게 어려울 수가 있다. 마찬가지로 1840년대에서 50년대 그 사이에 독일에서도 이런 독일 경제민족주의론이 나왔죠. 왜냐하면 프랑스에서는 로스차일드 지원을 받아가지고 막 철도 만들어가지고 프랑스가 잘 나갈 때거든요. 그때 독일은 뭐냐, 뭔가 소외감을 느끼고, 그러니까 독일 경제 민족주의가 나왔었죠. 미국에서도 나왔습니다. 아니 베어링 가문이 독일 남부 제퍼슨, 특히 잘 먹고 잘 사는 버지니주하고 짝짝꿍대 가서 면화 네트워크를 만들었거든요. 노예 노동에 기반한. 그러다 보니까 미국 북부가 소외된 거죠. 나중에 이제 로스차일드 가문이 오히려 미국 북부를 지원하는 바람에 이제 전반기 때는 미국 남부 대통령, 19세기 후반부에는 로스차일드 지원받아가지고 미국 공화당 대통령 이런 게 나온 겁니다. 따지고 보면.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당대 국유본이 선택적으로 지 마음대로 한 거냐? 그렇지 않죠. 예, 그렇게 했다가는 베어링감처럼 파산하죠. 예, 당대 현명한 투자를 했기 때문에 베어링 가문이나 로스차일드 가문이나 록펠러 가문이 성공할 수 있었던 거죠. 순위를 따랐기 때문입니다. 모든 지역이 한꺼번에 다 잘 살 수는 없어요. 특정 지역이 못 살 수도 있고, 특정 지역이 더 가난해질 수고, 어떤 지역은 더 흥할 수가 있는 겁니다. 거기서 남 탓하지 말고 자조정신으로 스스로 무엇을 우리가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면 돈이 유입돼야 되는가. 독일 공영방송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투자자들이 매력적으로 느낄 만큼 독일 경제가 바뀌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독일 노예제가 이러한 사연이 있다. 이것도 프리메슨과 연관이 있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거는 뭐 이제 인드라가 또 수메르 경제사론에서 쫙 정리 한번 했고요.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2시네요. 1분 쉬었다가 오겠습니다. 예,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외교 안보 정치 CFR 마이클 프로먼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 세국면 돌입 로커스 성렬형 강서구청장 김태우. 오늘 오신 그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인드라가 삼국지 인물 중에 특별하게 책사로서 가우를 선택했는데 그 사람은 여러 번 주군을 바꾼 인물이 아니냐, 그 사람은 특별히 좋아하는 이유가 있냐, 날카로운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드라가 그분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저는 인물에 충성하지 않고 시스템에 충성합니다. 당대 인드라 입장에서 삼국지 연이나 삼국지 정사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삼국지 당대 시스템에서 가장 시스템을 잘 이해한 사람이 가우가 아니겠는가, 이런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물론 가우가 변방 서량이나 오늘날 저쪽 어디죠? 위구르 위쪽, 그쪽에 있는 위구르지요. 그쪽에 한미한 오랑캐 소리를 듣고 있는 그쪽의 출신이죠. 물론 저는 제갈량 이런 사람도 좋아합니다만 그 가우를 특별히 평가하는 것은 인물에 전 주군될 생각도 없고 교주될 생각도 없고, 다만 시대가 시대 정신이 저를 요청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오래오래 살고 싶다, 그런 면에서 가우는 오래오래 살았죠. 과욕하지 않고. 그러면서 인드라가 가우를 높이 평가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고요.
이거는 이제 이거 문화관광부에서 이 동영상 영상 만들었는데 잘 만들었네요 진짜. 인드라 입장에서 잘 만들었다. 세금으로 이럴 거면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이런 댓글이 있네요. 그 다음에 54년 만에 개방된 서울 비밀의 숲 뒤쪽에 청와대 개방하면서 뒤쪽에 개방도 했죠. 골룸박이 생각나네요. 골룸박 CCTV만 청와대 CCTV만 공개돼도 골룸박을 둘러싼 음모론이 다 해결될 텐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아무래도 차기 총선에서 국힘이 압승을 거둔다면 골룸박 미스테리에 궁금하신 분들도 많은 부분이 해소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지금은 어렵겠죠. 국힘이 야당이기 때문에, 소수당이기 때문에 어렵죠. 참고하시고요. 서울 팝콘 이렇게 뭔가 특별히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 국면이 좀 달라졌다. CNN 그래서 이분은 그 리프팅 프롬 우크라이나에서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종이 비행기 신선하네요. 종이 비행기 때문에 이게 이제 레이더 같은데 잘 잡히지 않는, 레이더 같은 뭐 금속 물체를 인식하는 그런 것이라면 종이 비행기는 그런 게 아니니까 비용도 싸고 가성비 최고네요. 마법과 같은 일이 나왔어요. 그래서 뭐 종이 비행기 1등하면 또 마법사 니키 갑자기 생각나네요. 그래서 지금 이 독일 공영방송의 그 여성 군사 전문가가 인드라하고 인드라 높이 평가하는 게 지난번에 프리고진 때도 그렇고 저하고 입장이 좀 유사합니다. 동의하는 면이 많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논란이 되는 게 우크라이나하고 거리가 상당히 있는 저쪽에 에스토니아 뭐 이런 지역이 있거든요. 라트비아 이러한 지역에서 모스크바 기지들이 많이 드론에서 파괴됐다. 근데 이 먼 거리를 어떻게 날아갈 수 있느냐? 러시아에서는 서방이 개입했다. 이런 음모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여성 군사 전문가 이분은 상당히 냉정하고도 과학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고요. 지금은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 중이기 때문에 인드라도 말을 아끼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인드라가 현재 추정하는 바로는 서방의 기술과 자본이 우크라이나에 많이 집중돼서 우크라이나인들의 전쟁 수행 능력이 매우 높아졌다라는 것을 인드라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올해는 힘들지만 내년에는 최신 비행 기종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제공권도 장악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참호전, 1차 세계대전에 지루하고 끔찍했던 2차 세계대전 참호전을 넘어서서 국면이 바뀌지만 지금 당장은 또 뭐 이렇게 대반격 작전이 실패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 반론도 나오고 있죠. 인드라는 이것을 역사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오바마 1기 때가 생각납니다. 오바마 1기 때 빈라덴을 잡지 못했죠. 영화도 나왔습니다. 사상 최대의 지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군비 지출을 했음에도, 관련 정보자료 군비 지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빈라덴 한 명 못 잡았다고 굉장히 미국 정계에서 난리가 났었고,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 목숨 걸고 빈라덴을 잡아냈습니다. 사실상 어떻게 보면 오바마 2기 출범의 주요한 승리 원인 중에 하나가 빈라덴 사살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러시아는 러시아 푸틴 파쇼 정권은 패퇴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전망하겠습니다. 그리고 CFR에서 마이클 프로몬 이분이 새로 이렇게 CFR 프레지던트죠. 번역하면 뭐 그것이 대통령도 되고 프레지던트가 총독도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위원장, 사장 뭐 이렇게 되는 번역인데 저는 위원장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CFR 위원장이었던 리처드 하스 분께서 2022년 작년에 올해 6월까지 재임하고 물러나겠다 이렇게 말했고요. 올해 3월 초에 마이클 프로먼 이분이 선출되었고요. 그래서 7월 2일자로 새로운 신임 CFR 위원장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한 분께서 저한테 댓글 주셔서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인드라가 이거를 몰랐냐 하면 알았죠. 그래서 알아서 그동안 굳이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서 안 했던 것이고요. 이번에 하게 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저는 이것이 단지 CFR의 결정이기 때문에 무조건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 관점에서 봤을 때 나은 점이었다. 개선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임 CFR 위원장에게 기대하는 바가 크고 자신의 할 일을 보다 능력을 발휘해서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임 위원장 분은 그동안 20년 동안 굉장히 애를 써왔다. 높이 평가하고 싶다. 헨리 키신저에 대해서 인드라가 인정한 것처럼 리처드 하스도 CFR 역사에서 기록될 것이다.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시스템에 의한 변화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현재 전 세계에서 곳곳에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감지가 되고 있다. 이런 흐름들을 우리는 중시해야 된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CFR의 어떤 이러한 홈페이지를 인드라가 여러분에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들어가 보라고 하는 것은 CFR이 모든 걸 통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CFR도 조직이고 신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이 만든 조직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겠죠. 중요한 것은 그러한 것들을 이게 좀 아닌 것 같다, 그런 것 같다는 것을 알려면 CFR 국내 찌라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가급적 국내 찌라시를 보지 말고 CFR 홈페이지만 있는 여러분들 일상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바빠요. 그 작은 쪼갠 시간을 30분이면 10분이든 30분이든 1시간이든 CFR 홈페이지를 읽는 것에 바친다면 훨씬 더 유익한 정보를 얻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CFR에서 큰 그림을 딱 그려주시면 각국의 외신, 중공부터 시작해서 러시아마저도, 북한마저도, 대한민국, 일본, 유럽, 독일, 뭐 영국 할 거 없이 모든 주요 외신들이 반응한다 이거죠. 큰 줄기를 삼고 대신 이 CFR의 기본 줄기를 자신의 어떠한 국가적 이익, 자신의 어떠한 세력의 이익, 정당의 이익과 어떻게 결부시켜서 이거를 소화시킬까, 이러한 차이가 있는 것 뿐이지 큰 줄기는 같다. 그런 면에서 인드라가 CFR 홈페이지를 열독하시라고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8키 인도 언니 이런 음모론도 나오죠. 그래서 프리고진이 살아있다, 이런 음모론이 나올 수도 있다. 전 가능성이 열어놨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인도란 분명히 얘기하지만 CFR에서 죽었다고 했고
푸딩도 죽었다고 했습니다. 죽은 거예요. 그쪽에 딥스테이트 음모론, 가짜뉴스 음모론, 자위 파쇼, 포퓰리즘 애들은 프리고진이 살아있다고 믿고 싶어 할 수도 있겠죠. 일부들은. 그렇다고 한다면 이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도 그들은 비판적인데 그들 입장에서는 푸딩이 자기네들 편인데 자기네들 편인 푸딩조차도 인정했단 말이에요. 죽었다고. 모순이죠. 그래서 인드라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응? 그러면은 대놓고 공개 자료를 해라. 익명으로 뭐 이렇게 애들 선동선동하지 말고 근거 있게 제시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인도 언니도 많이 입장이 바뀌었어요. CFR에서 입장이 바뀌면서 인도 언니도 입장이 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와이온, 우리 언니가 이 와이온에 있다가 저 퍼스트 포스트로 옮긴 사람이에요. 그래서 두 언론을 인드라가 동시에 보고자 합니다. 인도 언론이 수준이 높습니다. 제가 볼 때. 그다음 오커스 영국 하원 특별위원회 보고서에서 미국, 영국, 호주, 삼국 동맹의 오커스에 한국과 일본 가입시키자는 내용이 있다. 이거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이러한 어떤 영국 하원의 이러한 선택은 영국이 브렉시트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계속 유로 이쪽이 나토 유로에 있었다면 이거는 사전에 프랑스하고 협의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프랑스와 협의를 안 했다 이거죠. 이런 게 브렉시트의 장점이다. 그리고 인드라고 강조했죠. 현재 영국의 문제는 브렉시트 할 수밖에 없다. 단 지금 브렉시트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심각하죠. 이 문제들을 정면으로 진실을 마주하고서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 영국 노동당, 인드라 영국 노동당을 자유좌파 정당이라고 보는데 영국 노동당 내부에 있는 좌파쇼 세력을 극복하고 집권할 수가 있다. 만약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잘 슬기롭게 대응하지 못한다면, 브렉시트에 대해서 대응하지 못한다면 영국 노동당도 소멸할 수 있다. 프랑스의 자유좌파가 소멸했죠. 브렉시트 문제를 저는 잘 풀어야 가야 된다고 강조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영국 노동당 내에 좌파쇼 세력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그런 면에서 영국이 현재 유력한 영국 노동당 지금 주도하고 있는 이 사람의 행보가 중요한데 외교 정책에서 현명하게 대처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뭐 이런 거 잘하는 거죠. 노량진 수산시장 민생이죠. 민생이 우선입니다. 가짜뉴스 음모론, 포퓰리즘 때문에 지난 시기에도 전국의 횟집, 스시집이 망했죠. 때만 되면 만두가게가 망하고 횟집이 망하고 전국 어민이 망합니다. 누구 탓이죠 그게? 파시스트 탓이죠. 아무 문제 없다고 강조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전 세계가 분노한다. 우리 동네에 플래카드가 걸렸어요. 좌파쇼 피점이다. 현재 정부에서 전 세계 정부 중에서 반대하는 정권이 딱 둘이죠. 맹꽁 시파르 쭈꽁 정권하고 바쪽정은 파쇼 정권. 딱 둘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 어느 정부도 정권도 그런 얘기 하는 사람 없습니다. 대륙주가 해양을 얼마나 중시합니까? 미세 플라스틱 문제 이슈 제기한 것도 대륙주 황제죠. 그 정도로 열심히 양반이 조용하잖아. 제2의 광우병 되겠죠. 그리고 사실 브레진스키나 헬레 키신저나
그 다음에 이번에 저 일단 리차드 하스나 그 다음에 이번에 신임 위원장인 분이나 또 이분을 추천한다고 인드라가 유력하게 보는 루빈이나 또 이사회 회장 CFI 이사회 회장인 데이비드 루벤스타인까지 100% 모두가 유대인이죠. 왜 그럴까? 저는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운영을 잘하니까. 토트넘의 레비를 지지하죠. 유대인이잖아요. 예. 운영을 잘해. CEO로서 잘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예. 왕이 기독교 왕이든 이슬람 왕이든 전 세계적으로 역사적으로 유대인을 CEO로 두면 잘했어요. 안 쓸 수가 없죠. 능력이 있으니까.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인도 CEO도 유능하다는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유대인 CEO는 좀 이렇게 능력은 있는데 이 소통이 좀 부족하다는 평가가 좀 많아요. 뭔가 괴짜들이 많아. 반면에 인도의 CEO는 좀 이렇게 소통을 잘한다. 이러한 평가가 있습니다. 인도계 CEO가 또 IT 업계에서 좀 잘 나가고 있죠. 참고하시고요. 이분이고 루빈 그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CFR에도 이렇게 글을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워싱턴 톡 오늘 특별한 얘기가 없고요. 인드라가 늘 강조했던 이거 뭐 몇 번 나오셨죠. 시즈니 사일러와 반벤 디펜 이 두 분이신데 뭐 이건 뭐 북한에서 주장하는 이러한 어떤 실패했죠.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논란, 음모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한미동맹의 원칙이 강화되니까 이거는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러시아나 중공이 한국에 더 잘해야 된다. 그게 맞는 짓이다 라고 하죠. 이게 한미동맹이 오랜 친구를 가까이 할수록 유리하다 이거죠. 자신의 오래된 친구들을 배신 때리면 그 사람 운명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적들이 특정한 사람을, 특정한 세력이나 사람을 뭔가 무슨 회장 사장직이나 이런 데서 떨어뜨리려면 어떻게 하죠? 최측근부터 분리시키는 게 예죠. 보세요. 트럼프를 세를 약화시키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트럼프 시절에 부통령 했던 분 떨어져 나갔죠. 트럼프의 측근이었던 사람들도 떨어져 나갔죠. 이런 식인 것이죠. 뭔가 트럼프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한미동맹이 굳건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중공 입장에서는 오히려 한국의 약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군전비가 중공에서 혼밥 뻗은 이유는 오래된 친구를 소홀히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지금 중공의 홍수 문제가 인재다 이런 얘기고요. 홍수가 좀 많죠. 오스트리아에서도 홍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뉴욕에서도 이렇게 지하철에 이렇게 됐다. 그 다음에 무엇보다 플로리다의 아이달라 태풍이 허리케인이 몰아쳐서 큰 피해를 줬다. 그 다음에 사월로가 홍콩에 상륙했고 12로 얘가 지금 또 트위스트한다, 문워크를 준다, 뭐 이런 얘기 또 했습니다. 그다음 김태우 잘하고 있고요. 이건 다른 말 안 하겠습니다. 능력 있어요.
믿습니다.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종교 역사 사회문화 영성으로 본 영성이라는 표현은 좀 수정하겠습니다. 영감으로 본 영성이라는 표현을 인드라가 가르쳐 쓰지 않겠습니다. 아이 뭐 신이 인드라가 뭐 열심히 국유본 논 맞아서 한다고 신이 인드라 선택하지 않았지 어떻게 알아? 저도 몰라. 예, 그냥 인드라는 이거 소명 받았다고 그냥 착각할 수도 있는 거죠. 착각이라도 좋아. 인드라는 그냥 국제유통 자본론으로 마자세론으로 살다 죽을 생각입니다. 소명이라고 여기고 신이 선택하든 안 하든 상관없죠. 근데 이제 속으로는 인드라 마음으로 선택했겠지 이런 착각이 있는 거죠. 그런 게 동기부여가 되니까. 근데 이게 너무 지나치면 선민주의가 되고 잘못된 파시즘이 된다 이거죠. 응? 나는 신에게 선택받은 자, 너는 신에게 선택받지 못한 자. 이게 마니교거든. 그래서 제가 마니교가 이게 파시즘의 원죄라고 강조하는 이유도 그렇고요. 우리는 아무도, 그건 칼뱅이 잘했어요. 우리는 누구도 신에게 선택받았는지 아닌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죠. 프리메이슨 된다고 해서 신의 선택을 받았습니까? 알 수 없는. 유대인이라고 해서 신의 선택을 받았나요? 알 수 없는 거죠. 그들 스스로가 우길 따름이지. 긍정적으로 그게 동기부여가 돼서 긍정성으로 살아가는 것 뿐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건 수정 반드시 수정할게요. 그래서 이분이 BTS를 자신의 어떠한 참 고난의 찬, 우리 이웃분들도 고난, 가정사가 힘든 분들 많죠. 이분 말씀 듣고 용기 내고요. BTS도 그런 관점에서 듣게 됐다. 피땀 눈물. 피땀 눈물이 확실히 이게 뭔가 이렇게 종교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건 틀림없는, 이쪽에서 일루미나티다, 한쪽에서 막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잘 만들었다. 이 피땀 눈물 때문에 인드라가 이 방시혁이가 모처럼 미학과 기질을 발휘했다 이렇게 평가했었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건 뭐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뭐 영성이 없으면 뭐 조회수가 안 만만해도 허망하다. 이건 인드라가 또 실수한 얘기고요. 그렇지 않고 저는 조회수도 중시합니다. 다만 조회수가 다 많다고 조회수가 형편없다. 그러니까 조회수가 많은 것도 좋고 조회수가 별로라고 해도 좋을 수 있잖아요. 반드시 조회수가 부족하다고 그 노래가 형편없다고 볼 수는 없죠. 조회수가 중요하지만 그 두 입장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회수가 뭐 2억, 그것도 뭐 2억 명이 보는 건 아니죠. 한 분이 뭐 100번 1000번 볼 수도 있는 거죠. 광팬이. 하지만 그래도 조회수가 2억이라는 것은 인구로 봤을 때 2억 인구 하면은 전 세계 7위권 국가에 속하는 2억 명 이상이 전 세계 7개 국가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 시사점이 있다. 5억은 또 뭐냐? 유럽 인구, 북미권 인구. 유럽이 러시아 빼고 5억 좀 되고, 북미도 캐나다, 미국, 멕시코 합쳐서 5억. 10억은 뭐냐? 이건 또 아메리카 대륙, 중남미까지 다 포함한 아메리카 대륙이 합치면 한 10억 되고, 15억은 오늘날 인도 인구가 15억이 안 되지만 세계 최고 인구 대국 인도가 15억 가까이 되죠. 그다음에 뭐 30억, 50억, 60억, 80억. 그냥 재미삼아 했으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진짜 인드라 생각으로는 15억 정도 넘기면은 일단은 그 노래가 어떤 노래인지 자기 취향이 아니더라도 들어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물론 조회수 15억이 넘겼다고 해도 인드라 취향이 아닌 게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인드라가 존중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60억 shape of my shape of you, of you.
진짜 떴죠. 인구 순위. 그래서 100년 뒤 2100년쯤 가면은 뭐 지금대로 만약에 그대로 가면 쭝콩 인구가 13억에서 7억으로 줄고 일본 인구가 1억 3천만에서 7,300만 명 절반으로 줄고 한국 역시도 5천만 명인데 2,500만 명으로 준다. 절반으로 다 깎인다 이거죠. 왜냐면은 경제가 발전하고 여성이 교육을 받으면 여성이 맞벌이를 해야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애 많이 낳을 틈이 없죠. 그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뭐 이렇게 국유원이 기획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음모론은 저는 북한적으로 보고요. 이러한 과정은 아프리카가 발전해야 됩니다. 그럼 아프리카 인구가 줄어들어요. 인도가 발전하면 인도 인구 역시도 절반으로 뚝 떨어집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세계 경제가 발전해야 돼요. 제 입장은. 여러분 그러나 안심하세요. 세 가지. 첫 번째는 인드라의 1억 명 서울론, 10억 명 한반도론. 두 번째는 AI 혁명 시대가 온다. 마지막으로는 지금과 같은 세계 정세가 100년 뒤에도 똑같이 가느냐? 아니다라는 거죠. 저런 통계치는 오늘날까지의 통계를 근거로 해서 만든 추정치기죠. 반드시 저렇게 된다는 얘기는 아닌 것입니다. 그 사이에 수많은 사건들 우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30일 끝내야겠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요거는 무슨 은행맨들이 다 뭔가 얼굴들 다 인상들이 다 은행가 출신으로 보여. 금융맨들이 스탠바이미. 또 이건 또 그 지휘자가 동양계로 보이는데 형제가 먼저일 때 선은 결코 넘지 않을 것입니다. 뭔가 프리메슨적인 느낌, 뉘앙스가 생기는. 그리고 인드라가 좋아하는 펜타토닉스. 그리고 이 친구는 디스터브드. 뭐 코스가 장난이 아니네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방송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직까지 안 주무시지 않는 분들 한번 추석 체크 좀 한번 부탁드리고요. 방송 끝내겠습니다. 사이퍼님, 저는 국내 문제에 대해서 이거 뭔지 알거든요. 별로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이 제 생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얘기하시는 분들, 이게 홍범도에 대한 이 문제를 다루는 어떤 이슈들이 제가 볼 때는 좌우 파쇼, 여러분들은 좌파 우파로 따지겠지만 저는 좌우 파쇼와 자유 좌우파로 구분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카시아님 고맙습니다. 분수장님 고맙습니다. 마음을 열고 자세를 갖추고 세상에 감사합니다. 맞아세요.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부자 되세요. 고맙습니다.